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만약 이러한 변화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아직 강건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흐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 씨는 50대 일반 공무원이다. 젊었을 때 그는 늘 건강이 좋았으며 친구들과 축구를 하거나 등산을 다니는 등 활발한 활동을 즐기며 체력을 과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1-2년 동안 그의 건강 상태는 그를 몹시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5층까지 올라가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았는데 지금은 2층만 올라가도 잠시 쉬어야 할 정도로 몸이 점점 더 피로를 느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심지어 난간을 붙잡고 쉬어야 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쉽게 피로를 느낄 뿐만 아니라 허리와 다리가 가끔 은은하게 아프고 가장 놀라운 것은 다리털이 예전처럼 풍성하지 않고 드문드문해졌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노화의 신호일까요? 그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문제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단지에서 산책을 하다가 오랜만에 만난 옛 동창 민호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잠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민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박 형, 요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네요. 걸음걸이도 왜 이렇게 느려진 것 같아요? 이 말에 박 씨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제 겨우 50세로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박 씨에게 1년의 검사를 진행했고 그의 남성 호르몬 수치가 또래보다 낮고 전립선에 약간의 증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사는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변화라고 말했지만 생활 습관이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박 씨의 일상 문제를 나열하며 부족한 운동량을 지적했습니다. 박 씨는 3년 전부터 바쁜 업무로 인해 운동을 줄였고 건강하지 않은 식단, 주로 기름지고 염분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수면 부족, 장기간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수면 시간이 6시간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꾸준한 조정을 통해 서서히 개선될 수 있다고 의사는 강조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박 씨는 생활 방식을 바꾸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몇 가지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힘들었지만 자신의 건강을 위해 이를 악물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계단을 오르는 것이 예전처럼 힘들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허리와 다리 통증도 현저히 완화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정신 상태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으며 전체적으로 더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박 씨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노력한다면 조금은 늦출 수 있습니다. 박 씨는 웃으며 말했다. 그는 종종 친구들에게 몸에 문제가 있어도 후회하지 마세요라고 조언합니다. 건강은 매일의 노력을 통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징후는 점차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 남성 호르몬 감소와 노화. 남성 호르몬은 30세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혈청 호르몬 수치는 30세 이후 매년 약 0.5%, 1.5% 감소합니다. 50세가 되면 신체의 호르몬 양이 약 3분의 1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감소는 불면증, 피로, 건망증, 주의력 감소 및 기분 변화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러한 현상을 후기성선 기능 저하증 또는 남성갱년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둘, 노화 과정의 두 가지 주요 전환점. 자연 노화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노화에는 두 가지 주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환점은 25세쯤이다.
이 단계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생활 스트레스와 밤샘, 운동 부족 등의 나쁜 습관으로 인해 신체 기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부족과 체력 감소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전환점은 40세 전후에 발생한다. 이 기간 동안 남성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면 피부 탄력 감소, 체지방 증가, 활력 부족 등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도 크게 늘었다. 3. 데이터는 점진적인 노화를 보여줍니다. 40, 50세 사이의 심혈관 질환 발병률은 약 40%이다. 60세에서 79세 사이에는 이 비율이 75%로 증가합니다. 80세 이상에서는 증가율이 둔화되지만 발병률은 여전히 86%에 이른다. 이러한 전환점을 이해하고 적시에 의료 개입을 하는 것이 노화 과정을 늦추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수면 개선 등 생활 방식을 조정하면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남성이 각 단계에서 활력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개. 조기 노화의 징후, 하체의 3가지 변화. 남성은 점차 나이가 들면서 신체에 일련의 특이한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다음 3가지 징후는 매우 일반적이며 매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한 배뇨. 나이가 들수록 비뇨기 문제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잦은 배뇨, 갑작스러운 배뇨, 약한 소변 줄기 등이 있습니다. 소변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밤에 자주 소변을 보는 경우 이는 전립선의 조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립선의 퇴행성 변화는 경추 및 요추의 노화와 유사한 신체의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이 상태는 삶의 질에 더욱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년기부터는 정기적인 전립선 검사,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 피하기, 물을 많이 마시기, 매운 음식 섭취를 줄이는 등 일상적인 관리를 통해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2. 만성 변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장 기능이 점차 저하되어 일상적인 배변 활동이 느려집니다. 이로 인해 많은 노인 남성이 변비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신체 활동이 어려워지고 규칙적인 운동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변비로 인해 몸에 노폐물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어 구취, 피부가 칙칙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대장암 발병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힘이 부족합니다. 남성은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능력이 크게 감소하고 피부도 변화합니다. 자극에 대한 민감도도 크게 감소합니다. 일상적인 활동에 흥미를 잃을 뿐만 아니라 억지로 활동을 계속한 후에는 극도의 피곤함과 무기력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는 노화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지만 일상생활의 작은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노화를 늦출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3. 저녁 식탁에서 노화를 가속화하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노화는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특정 음식은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 3가지 음식은 우리가 매일 자주 먹는 음식이다. 1. 알코올의 산화 대사 과정에서 간을 통해 많은 자유 라디칼이 생성됩니다. 이 과정은 신체의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는 노화 과정을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알코올은 신체 지방 조직의 단백질을 손상시켜 노화와 관련된 특정 질병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음주하면 간질환, 간경변, 간암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일반적인 식품에는 인공식물성 기름,
마가린, 라드 등이 있습니다. 식품을 구입할 때 성분표를 확인하고 이러한 물질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간식이나 디저트의 일일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 함량이 높은 음식, 염분 함량이 높은 음식은 위 점막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으며 부종, 미란, 궤양, 괴사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화성 궤양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소금 함량이 높은 음식에는 질산염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신체에서 니트로사민으로 전환됩니다. 니트로사민은 강력한 발암 물질이며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네, 노화 과정을 늦추는 4가지 방법. 노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매일 충분한 양의 영양소를 섭취하고 유제품, 주요 식품,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통곡물, 야채 및 과일로 구성된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십시오. 모든 음식을 적당히 섭취하되 과식을 피하십시오. 예를 들어 하루 필수 식품 250일, 야채 500개, 과일 250글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은 프로레인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2. 꾸준한 운동. 운동은 체내에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운동은 반드시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게 진행해야 하며 무리하거나 과도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당 3회 정도의 운동을 권장하며 각 운동 시간은 30분 이상이 적당합니다. 3. 밤샘 금지. 밤샘은 몸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며 각 장기들도 과도하게 가동되어 내분비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장기 기능이 저하되기 쉽습니다. 일상적으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하며 하루 8시간 정도의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금연과 금주. 흡연과 음주는 모두 발암물질로 인간에게 명확히 유해한 영향을 미칩니다. 잦은 흡연과 음주는 노화 속도를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여러 질병 발생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건강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담배와 술을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일상적으로 노화 속도를 늦추는 몇 가지 방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잘 이해하셨나요? 노화는 자연의 법칙이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은 그 도래를 늦출 수 있습니다. 신체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생활, 꾸준한 운동을 실천한다면 활력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여 앞으로의 매일을 더 높은 품질로 만들어 봅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흐름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의 다음 이야기는 물 마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김 씨는 이제 막 60세가 되었고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밤에 화장실을 5~6번씩 가야 해서 잠을 못 자기 시작했어요. 같이 운동하는 친구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전립선 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건강에 좋다고 하더군요. 김 씨는 이 말이 매우 합리적이며 실무에 즉시 적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하루 종일 큰 물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마신다. 날이 갈수록 무의식적으로 물을 5리터 이상 마시게 되었는데 기대와는 달리 상태는 전혀 호전되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밤낮으로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는데 배가 불편해요. 김 씨는 스스로 원인을 생각해 보았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어 결국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을 했다. 의사는 김 씨의 상황을 듣고 웃었다.
김 선생님,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마시는지가 더 중요해요. 60세가 넘었으니 물을 마실 때는 3잔 2잔 원칙을 지켜주세요. 하나, 전립선 건강과 수분 공급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전립선 건강에 중요합니다. 첫째,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정상적인 전립선 대사에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습도는 소변 생성을 촉진하고 전립선관 내의 염증 물질, 박테리아 및 독소를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시켜 전립선 암과 같은 질병의 위험을 줄입니다. 대한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물을 충분히 마시면 소변 내 독소 농도를 낮추고 요로 감염을 예방하며 전립선 우려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세 이상 남성의 물 마시는 습관의 중요성. 연구에 따르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60세 이상의 남성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남성에 비해 요로 감염 위험이 3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신장과 방광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을 마시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낮에는 2시간마다 200ml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정기적으로 물을 마시십시오. 갈증을 느끼는 것은 몸의 수분이 약간 부족하다는 신호이며 이는 전립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물의 온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전립선을 자극하여 국소혈관 수축을 일으키고 혈액순환과 전립선의 분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은 요로와 전립선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수온은 인체 온도에 가깝고 전립선 자극을 최소화하는 35, 40도입니다. 전립선염이나 양성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옥수수차, 민들레차 등 이뇨제 및 항염증 음료를 마실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끓인 물을 마시는 것이 최우선이다. 결론. 조심스러운 물 마시는 습관으로 전립선 건강을 보호하세요. 둘째, 마셔야 할 4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기억함으로써 노인들은 물을 마시는 것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노인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물을 마시면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으로는 1일 물 섭취량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하루 중 서로 다른 시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시간마다 물 200ml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양성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장기간 소변을 참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소변을 참으면 방광이 과도하게 늘어나 전립선에 압력을 가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의 색깔을 관찰하여 일일 수분 섭취량이 충분한지 확인하세요. 소변이 연한 노란색이라면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소변이 너무 맑거나 진한 노란색이면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밤에는 자는 동안 호흡과 땀을 통해 몸에서 많은 양의 수분이 손실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공복에 따뜻한 물 200ml 정도를 마시면 배변을 촉진하고 혈액을 묽게 만들어 활력 넘치는 하루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셔야 합니다. 식사 전 적당량의 물을 마시면 포만감을 높이고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밤에 마시는 물의 양을 줄이는 노인들은 밤에 소변을 보는 횟수가 평균 30%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오후부터 점차 물 섭취량을 줄이고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 물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 섭취를 조절하고 비만과 관련된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운동 후에는 물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운동 후에는 갈증을 느낄 수 있지만 바로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5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물을 조금씩 여러 번 마시면 심장과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세 가지를 마시지 말라. 첫째, 너무 뜨거운 물은 마시지 마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입과 식도의 내벽을 손상시키고 식도암과 같은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적당한 수온은 30, 40도입니다. 둘째,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하세요. 찬물은 위장의 혈관을 수축시켜 위경련,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노인들에게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차가운 물을 오랫동안 마시면 전립선 우열과 불쾌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마시면 방광 자극을 크게 줄이고 비뇨기, 개통의 편안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몸이 약간 탈수 상태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노년층은 정기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갈증 신호에 의존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노년층이 올바른 물 섭취 방법을 익히는 것은 신체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세 번째, 노년 전립선염 환자를 위한 식사 요령. 전립선염을 앓고 있는 노년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식사 및 생활 습관을 추천합니다. 첫째,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예를 들어 토마토에는 전립선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 라이코펜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미국 영양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은 강력한 천연 항산화제로 전립선 조직 내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여 염증을 줄이고 전립선 조직의 노화를 늦추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연구는 또한 노년 남성이 매주 2번 이상 익힌 토마토나 토마토 제품을 섭취했을 때 전립선 건강 지표가 약 25% 개선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둘째, 호박씨에는 전립선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풍부한 아연과 기타 유용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매운 음식을 줄이세요. 고추나 산초 같은 매운 음식은 전립선에 우려를 유발하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 음료나 와인, 커피, 탄산음료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음료는 방광과 전립선을 자극하여 빈뇨 또는 급박한 배뇨와 같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장기간 술을 많이 마시는 남성은 술을 마시지 않는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15%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립선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방과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최소화하고 비만을 피해야 합니다. 생활관리. 첫째, 전립선 부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기는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체온 유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을 피하세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전립선에 가해지는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면 일어나서 5분 동안 움직여 보세요. 스트레칭, 몇 걸음 걷기, 가벼운 스쿼트 등은 전립선 주변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합니다. 수영이나 빠르게 걷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1회 30분씩 하면 전립선 우려를 줄이고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세요. 질병으로 인한 걱정이나 스트레스는 회복에 좋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위생 및 정기검진을 실시합니다. 걷기나 태극권과 같은 운동은 체력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전립선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세균 감염으로 인한 추가적인 염증을 예방하려면 하체를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은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60세 이상 남성은 정기적인 검진으로 전립선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
전립선 염증, 비대, 암 문제는 처음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검사 섹션. 첫째,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이다. PSA는 전립선 건강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정상 수준은 일반적으로 상위 미만이어야 합니다. PSA 수치의 상승은 전립선염, 비대 또는 암을 나타낼 수 있으며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초음파 검사는 전립선의 모양과 크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나 기타 이상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기 테스트의 이점 및 빈도.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은 남성은 검사를 받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전립선염 증상 발생률이 20%더 낮았습니다.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면 증상이 줄어들고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연례 건강검진의 주요 구성 요소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밤에 배뇨량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 소변 흐름이 묽어지거나 소변을 보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 복부에 가벼운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작은 문제가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충분한 물을 마시고 올바른 음식을 섭취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면 전립선 문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남성들은 오늘부터 2잔 말고 3잔을 실천해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매년 전립선 검사도 잊지 마세요. 늘 건강하시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등록을 클릭하세요. 매일 우리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하고 천천히 늙어가세요. 팔로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